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더라고요. 구독해주세요. 임플란트 상담 받으러 갔는데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해야 됩니다. 이 말 듣고 부담 느끼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숏 임플란트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짧게 심으면 뼈 이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 임플란트랑 숏 임플란트는 뭐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의 길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임플란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본적인 길이의 임플란트고요. 뼈 높이가 충분하고 주변 구조물에 여유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금니 쪽은 치아를 오래 빼놓았거나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위쪽 어금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 어금니는 신경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작정 길게 심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고려하는 게 숏 임플란트입니다. 일반 임플란트보다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부족한 뼈 높이 안에서 가능한 안정적으로 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울트라 숏 임플란트는 그보다 더 짧은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 높이가 더 부족한 상황에서 큰 뼈 이식이 없이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지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짧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길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뼈 높이, 뼈폭, 씹는 힘,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 이걸 다 같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숏 임플란트는 어떤 식으로 수술하나요? 기본적인 과정은 일반 임플란트랑 비슷하고요. 먼저 CT를 찍어서 뼈 높이랑 폭을 확인하고 신경이나 상악동 같은 구조물이 어디 있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뼈 안에서 어느 길이의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뼈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뼈 이식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임플란트로도 안정적으로 가능할지 보는 거죠. 수술할 때는 계획한 위치에 맞춰서 일반 임플란트처럼 잇몸뼈 안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다만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위치나 각도, 씹는 힘이 전달되는 방향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작은 범위의 뼈 이식이나 잇몸 처치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숏 임플란트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엄청 간단하기보다는 뼈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 임플란트 하면 진짜 뼈 이식 안 해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제로 뼈 이식 범위를 줄이거나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부담이나 회복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뼈폭 자체가 너무 얇거나 씹는 힘이 강한 경우,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여전히 뼈 이식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숏 임플란트는 길이가 짧은데 더 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전에는 짧으면 오래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임플란트 표면 기술이나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결과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조건 짧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분 뼈 상태랑 씹는 힘, 위치, 관리 상태를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숏 임플란트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는 뼈 높이가 부족한 분들, 고령 환자분들, 뼈 이식 수술이 부담되는 분들 이런 경우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전신질환이 있거나 수술 자체 부담이 큰 분들은 치료 계획을 조금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고려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조건 간단하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에 추천되는 건 아닙니다. 숏 임플란트의 단점이나 한계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일 수 있고 씹는 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어금니처럼 힘 많이 받는 부위는 계획을 더 신중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뼈 이식 없이 무조건 가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숏 임플란트랑 일반 임플란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사실 정답은 케이스마다 다르다가 맞습니다. 어떤 분은 숏 임플란트가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 최신이라서 좋다 이게 아니라 내 뼈 상태에서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고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CT 보고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숏 임플란트 분명 장점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행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치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뼈 이식 없이 가능하다 이 말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